가지고 있던 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에 대해서 샅샅이 폭로하겠습니다. 너 만약에 2년 전에 돌아가서 동감 활동 다시 지원해서 뽑힌다면 다시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동감 할 거야? 다시? 2년 동안이나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같은 느낌, 같은 생각,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 18기 회장을 맡았던 영어문학전공 20학번 최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이유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뒤에 보이시면 뭔지 아시겠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유입되실 수도 있고 궁금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좀 뜻깊게 이렇게 추억 영상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20기 후배분들을 선발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많은 정보량을 좀 전달하는 만큼 앞에 있는 노트북을 보고 설명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인사 멘트를 날렸듯이 현재 동국대학교 영어 영문학부, 그 중에서도 영어 문학 전공을 하고 있는 20학번 최유석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약 2년간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18기에 소속되어 기수장과 회장을 맡아서 수료를 한 명예회원이 된 학생입니다. 자, 그럼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이란 어떠한 단체일까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사전 설명을 요구합니다. 2006년 100주년 서포터즈를 기념으로 시작된 동감은 현재 19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국대학교 홍보실 소속의 대표 학생 단체이자 학생 홍보대사입니다. 그렇다면 동감의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크게 동감의 활동, 동감의 혜택, 그리고 동감의 자질, 저의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서를 다 샅샅이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 꿀팁까지 총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동감의 활동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활동들은 다 인터넷에 나와 있기도 하고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동감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동국대학교 인스타그램이나 동국대학교 동감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동감은 크게 3가지의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동감의 활동 중에서도 캠퍼스 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혹은 교내외 단체 및 외국인 대상으로 일반 한국어 캠퍼스 투어와 영어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캠퍼스 투어와 야외 캠퍼스 투어로 총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60분에서 90분간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 시설, 구성, 학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혹은 기업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이 왔을 때 교수진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분들에게도 학교 시설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이 경우는 영어 문학 전공을 하고 있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 대상으로 영어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신입생 대상 새내기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2월마다 저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개강을 하기 전에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고 친목의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전입니다. 의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무거워 보이고 생소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복을 입고 활동하는 학생 홍보대사이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진행되거나 외부에서 진행되는 학교 혹은 불교 관련 여러 행사들에서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크게는 신입생 입학식부터 4.19 혁명 기념 등반대 의전도 있고요. 교내 학회, 다양한 행사에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이런 곳에서 저희가 자리 안내라던가 안내 데스크 혹은 명패 전달 등의 행사를 할 때 좀 원활하고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의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내 행사 및 자체 활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내 단체이다 보니까 교내에서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캠퍼스 투어와 의전과는 다르게 동아리 박람회에서의 부스 운영, 봄 축제에서의 낮부스 혹은 야간 부스 운영, 그리고 자체 마니또 및 짝선짝후 이벤트, 봄 소풍 등 교내 학생들에게 더 동감을 알리고 동국대학교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동감 대사님들 간에도 친목을 도모하여서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적으로는 교회 교류 활동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홍보대사 연합회인 아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회원교로서 교류에 참가함으로써
기타 학교 홍보대사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홍보대사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활동했을 때는 건국대학교 건우건이 홍보대사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인 1대1 교류회를 함으로써 진행 방식이라던가 캠퍼스 투어 운행 방식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의 강점을 전달하고 약점을 좀 보완함으로써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홍보대사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감의 혜택입니다. 첫 번째는 뒤에 보이시는 이런 동감 의상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옷은 단복입니다. 직접 1대1 맞춤 제작 시스템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 체형과 제 핏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고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나 의전 행사에서 용이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제가 의상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한번 의상을 이렇게 배열해 봤는데요. 먼저 봄철에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입니다. 뒤에 검정색과 주황색에 돼 있는 티셔츠, 그 옆에 있는 동장, 야구 점퍼 대학교면 많이 입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국주황이라는 컬러를 저희만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동장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돗바, 흰색 패딩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옷들 모두 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저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상들이어가지고요. 약 측면에 저희 활동 기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면은 많은 분들께서 알아보시기도 해요. 나름의 자랑이자 동국대학교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이런 의상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에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약간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에 있는 기타 학생단체를 지원한다거나 학교에서 기타 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2년간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은 소정의 장학금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동감의 자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동감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질을 기르면은 동감에 뽑힐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애교심입니다. 2년간 저희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월요일 정기회의 시간을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후 6시 반에 진행되는 이 정기회의에는 저희 전원이 참여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국대학교를 애정하고 동국대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감이라는 단체에 제가 소속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동감 활동하면서 제 스스로도 정말 많이 길러진 자질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가지고 들어오면은 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I가 I라고 해서 소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에 있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뚜렷하게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동감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밝은 이미지입니다. 잘생긴 외모, 예쁜 외모 중요하고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동감 활동하면서 전혀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가시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 잘생겼다 하면 호감도가 올라가는 건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인간관계를 쌓을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람을 잘생겼기 때문에 뽑히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 동감에서는 작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그게 선발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으면서 되려 웃음이 많아서 첫 인상을 받았을 때 되게 밝은 이미지를 주고 호감을 줄 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호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뚜렷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잘생겼다 생각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은 어릴 적부터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호감형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면접을 볼 때라던가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로서의 적합한 이미지는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아니라 밝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활동들이 결국에는 24명 함께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저 한 명의 결격이 되면은 너무나도 책임감이 떨어지는 활동입니다. 2년간 활동한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캠퍼스 투어나 의전 이러한 학교 행사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2년의 활동하면서 크게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동감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는 어땠는지 한번 제 스스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감을 왜 했을까요? 정말 저도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동감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학번으로
학교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 전역하기 6개월 전에 우연히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감이라는 단체가 뜨는 거예요. 동감 하고 뜨면서 주황색과 이 남색을 입은 단복분들의 대사님들이, 선배 대사님들이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까 꽤 복학하면은 조금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뜻깊게 보내고 싶다 라는 결심을 하면서 제가 전역 한 3개월, 4개월 매일 밤마다 15기 선배님들, 16기 선배님들, 17기 선배님들 동국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일반 공지에 나와 있는 이전 공지들 다 찾아가지고 자기소개서 다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다 분석을 했어요. 어떤 질문으로 어떤 자기소개를 써야 하는지. 왜냐면은 공통 질문도 몇 개 있었지만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미리 썼습니다. 첨삭을 한 4, 5번 정도 했나? 2월 달에 공지가 딱 올라오자마자 올해 바뀌었던 자기소개서에 변경된 질문을 수차례 첨삭을 또 해가지고 최종 제출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회장이었고 제가 면접 평가자기도 했고 선발할 때 실무자로서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항 4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요구하는 형식과 제출 형식을 준수해서 제출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메일로 접수해라 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게 메일 제목, 홍보대사 동감 20기 지원서 가로치고 학번 슬래시 언더바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띄어쓰기까지 여러분들이 형식을 준수해서 제출해 주는 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지사항을 꼼꼼히 받느냐가 여기서 판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서가 뭐 몇십 개, 몇백 개 어떻게 얼마나만큼 올지는 모르지만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의 한 파일로 하여 제출하는 것 자체는 되게 당연하지만은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꼭 반드시 글자 수나 이런 거 좀 되게 막 좀 중요하게 학번 이름, 언더바 이런 거 되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각 항목별로 글자 수가 있거든요. 뭐 1000자 내외, 700자 내외, 뭐 500자 내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글자 수에 맞춰서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머리를 썼는데 쓸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공란을 그냥 이렇게 길게 남겨주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란에 있는 뭐 스페이스바를 다 줄여가지고 혹은 한글 파일이라던가 워드 파일이라면은 그 표를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보이는 것 자체라도 되게 성의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최대한 솔직하게 쓰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빈칸에 알맞는 정보를 기입해서 본인에게 사소한 활동이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얼마나 잘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녹여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어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뽑아주세요. 저예요. 미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뭐 설령 단점은 여러분의 단점은 어떤 겁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극복하고 싶었습니까? 이런 게 물었을 때 저는 처리 능력이 느려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너무 꼼꼼해가지고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고치고자 합니다. 이와 이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 문학 내에 가독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편집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줄글로 쓰지 않았었습니다. 단락을 딱딱딱 나눠가지고 저는 밝은 이미지의 소유자입니다 해가지고 밝은 이미지가 무엇인지에서 한 단락 정도, 그 다음에 저는 꼼꼼합니다 해서 이렇게 한 단락 써가지고 어필해가지고 크게 4, 5가지 장점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가지로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를 덧붙이면은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 가독성 있게 그 강점들을 딱딱딱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 자기소개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원서와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요. 지원서 같은 경우는 활동사항 특기를 기입하라고 했어가지고 제가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적었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신입생들 혹은 2학년까지 재학 중인 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의 케이스에는 코로나 학번이기도 했고 많은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활동이라도 다 적었습니다. 설령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라던가 알바를 했던 활동, 학원에서
조교했던 거, 뭐 해외 봉사단 했던 거, 군대를 갔다 온 경력, 군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링크까지 다 달아가지고 크게 형식에 제한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 기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 알바했더라도 결국엔 경력이잖아요. 그런 활동 사항들 다 적어주시면은 조금 봤을 때 한 장짜리 받는 것과 한 줄짜리 있어서 여러 장짜리 받는 거에 대한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 특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제가 화학 점수라던가 제가 군 시절 인천공항에서 통역병을 했었는데 썼고 뭐 PPT를 작성할 수 있다, 카드뉴스 제작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입했었습니다. 저희 질문들은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고교 대학 생활 중 본인이 가장 노력했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감에 기여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감으로 활동하면서 기획하고 싶은 활동 혹은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 총 4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지원 동기와 두 번째 본인이 가장 노력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솔직담백하게 썼습니다. 군대에서 보게 되었고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고교 입시라던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았던 다른 홍보대사 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하고 싶게 되었고 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도 설렘과 두근거림을 줄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홍보대사가 무엇인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전에 동감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한번 다 검색해 보고 스크래치 해가지고 어떻게 저만의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지 어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교 대학 생활 중 본인이 노력했던 활동에는 저는 고교 시절이 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는 학교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전 군대 때 제 역할을 썼습니다. 제가 군대 때 조금 자격증 공부라던가 아니면은 활동했던 통역병이라는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함으로써 작성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곳에서 동등한 시간 아래 그 누구보다 최우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의 배움과 노력은 동감은 활동하면서 매 활동과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힘든 활동 속에서도 낙관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밑에는 제 군대 때 제가 기사에 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링크를 달아가지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감에 기여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때 제가 말했던 꿀팁처럼 이거를 항목화해서 하는 게 가독성 있고 평가자 입장에서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호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목을 3개로 나눠서 그냥 어필했습니다. 길게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밝은 긍정적 미소의 소유자, 뛰어난 발표력과 설득력, 적극성, 끈기와 의지 이렇게 3개로 항목을 나누어가지고 밝은 부분에는 미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소통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 뛰어난 발표력과 설득력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컬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발표 과제를 통한 뛰어난 발표력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능력을 캠퍼스 투어 및 다양한 행사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 활동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동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연관지어서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원하는 단체는 동감이잖아요. 동감과 나를 연관시켜서 자기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성, 끈기와 의지 부분에는 동감의 경우에도 많은 대사님들과 함께 여러 상황 속에서 위기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야기하며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적극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캠퍼스 투어를 하면은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적극성과 끈기, 의지로 결합시켜서 어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동감으로 활동하며 기획하고 싶은 활동 혹은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 또한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항목이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동감 유튜브 및 인스타 활성화와 동감 카카오 채널 운영이라는 저만의 생각을 좀 담은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항목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동감에는 되게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회장단, 총무, 기획팀, 캠퍼스 투어팀, 영상팀, SNS팀 이렇게 6개의 팀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분들이 속해 있는지도 인지하고 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꿀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자기소개서 공개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면접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보고 계신다면은 1차까지 무사히 합격하신 분들이겠죠? 우선 동국대학교 유튜브 중에 크크동이라는 분들께서 저희 동감을 취재해서 한번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도 제가 실제로 어떤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면접이지만은 실제 면접처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에 대한 영상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동국대학교 동감 유튜브에도 많지만은 동국대학교 공식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면접은 그리고 제가 했던 면접 그리고 면접관으로서 눈에 띄었던 면접차
그리고 제가 추가로 했던 질문이라던가 내가 받았던 질문 한번 솔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4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이 4명이었고 면접 대상자도 4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면접했을 때도 4명이었고 4명이었습니다. 복장과 외모 단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복장을 입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면접에서 특히 홍보대사 면접이잖아요. 단정한 홍보대사란 무엇인가에 부합하는 복장과 외모 단정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대기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면접 장소로 들어갔었는데 대기 장소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다시 본다던가 준비했던 사전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사하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밝게 인사해주면은 첫 이미지부터 되게 호감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하면서 들어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의자 끝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쳐서 이렇게 앉아라. 그렇게 세면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슴이 뻣뻣해져요. 가슴도 어깨도 확 펴져지고 듬직해 보이고 인상이 딱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때 기대서 편하게 앉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끝에 걸터 앉아서 허리 펴고 딱 앉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자가 저희 때는 흔들 의자였어요. 이렇게 돌리는 의자. 돌리지 마세요. 돌리면은 되게 신경 쓰이고 다른 분들 발표할 때도 시선이 걸러 갑니다. 이게 방해되는 요소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발표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명이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3명 분들이 답변했을 때 그냥 이렇게 끄덕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보기도 했었고요. 저 때는 자기소개 시간, 공통질문, 그리고 개별 추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에 재학 중 최유석이고 영어문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감에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군대 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여기서만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20초를 넘지 말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때는 그래서 공통질문을 던져주면은 먼저 준비되신 분 먼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저라면은 첫 번째로 대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대답했을 때 대답이 너무나도 뛰어나면은 당연히 베스트지만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말이 끊기고 말을 생각해서 버벅거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무조건 다른 지원자분들의 대답을 듣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겹치지만은 나만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난 이렇게 말해볼까? 해가지고 대답을 듣고 마지막에 혹은 그 앞 차례에 대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네요.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질문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요 하고 하면은 자기소개만 하세요. 혹은 생각하기에 동국대학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장점만 소개하세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궁금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길어지면은 더 면접이 길어지고 루즈해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집중도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가 시간을 언젠간 줄 수도 있고 설령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딱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발언의 기회가 있다면은 마지막에 인상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말로 한번 마무리해보고 여러분들이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을 해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귀를 뚫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홍보대사와 귀 뚫는 건 좀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고 동감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면접에서 인지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피어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피어싱을 제가 만약에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빼고 더 밝은 이미지로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동국대학교와 동감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단점일 수 있겠지만 저에 대한 진심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에 대한 꿀팁을 정리해보면은 저는 4대4 면접이었고 복장과 외모를 단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대기 장소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자기소개서 보면서 준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호감일 것 같고 인사하면서 들어가고 의자에 앉았을 때 기대서 앉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딱 펴고 흔들리자라면은 절대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딱 정자세로 밝게 미소를 짓고 있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상대 면접자가 질문할 때 경청하는 자세로 있고 순서가 무작위라면은 최소 한두 명 정도 답변을 들어보고 하는 것 그리고 질문에 대한 맞는 답변을 후문후답 하지 않고 확실하게 딱딱 끊어내는 스킬 그리고 추가 발언의 기회가 있다면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말로 새로운 말로 짧게
하는 게 제 면접에 대한 꿀팁이었습니다. 이외의 꿀팁 한 3가지 정도 다 말씀드려 볼게요. 홍보대사라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캠퍼스 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캠퍼스 투어 때 지금 현직 대사님들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학교를 홍보할까? 저라면은 여러분들한테 본인 스스로를 홍보해 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들에게 학교 곳곳에 장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학과 소개라던가 이런 부분들 사소할 수 있지만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면접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감 유튜브,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유튜브 통해서 내용 파악은 좀 센스 있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해가세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정보를 넘쳐나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심과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다면은 단순히 저 하고 싶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알아보는 것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잘나서 뭐 잘생겨서 예뻐서가 아닌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동감에 이렇기 때문에 부합한다 라고 해서 사람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 폭로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 다 정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외비인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고, 제가 면접자로서 지원자였던 그리고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꼭 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너무나도 좋은 단체이고, 여러분들 대학 생활하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언제 또 이렇게 2년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지원을 하시고 20기가 아니더라도 뭐 21기, 22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신다면은 저희가 매년 11월에 동감임의 밤 때 모든 역대 선배 기수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와 함께 인사해가지고 제 후배로 만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18기 회장이었던 영어문학전공 20학번 최유석입니다. 동감 일원의 대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